5억, 10억을 모은 것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겁내시지 마시고 도전해 보셔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쌤의 공부방 이야기의 진아쌤입니다. 올 여름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정말 무덥고 그리고 비도 많이 오는 여름인 것 같아요. 모쪼록 여러분도 저도 건강하게 여름을 나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은퇴 창업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단계로 이야기를 좀 구성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은퇴 시장으로 몰려오는 베이비 부머 세대 이야기예요. 다음은 퇴직 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창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창업이라는 개념에서 공부방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말이요. 그만큼 퇴직 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자리가 전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았을 때 55년에서 74년생까지가 17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860만 명이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외환 위기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보통 70년대생을 외환 위기 세대라고 하는데요. 70년대생들의 부모 또는 이모, 삼촌 세대가 정말로 현장에서 직격탄을 맞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70년대생은 그 세대를 직격으로 맞았다기보다는 그 시대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직접적인 가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55년에서 60년대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대의 실상을 자세히 보면 부모를 모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낀 세대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75세 이상의 고용률을 나타내는 통계청 자료인데요. 한국이 17.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용률이 많다는 것은 75세 이상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는 말과도 같죠. 아직은 한국이 그렇게 노인복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 앞으로의 지표는 이것보다 더 높은 75세 이상의 고용률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2세에서 60세 사이에 이 세대를 최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세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세대라는 말이 되죠. 그렇다면 최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52세에서 60세 사이에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은퇴 후 갈 곳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은퇴 후 갈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필요한 공부를 해놓는다면 은퇴 후 걱정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했던 일과 관련된 일을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은퇴 후가 걱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은퇴 후 준비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은퇴 후에는 창업을 생각하는데요. 퇴직을 하면서 목돈이 좀 생기고 그리고 시간이 생기고 그래서 무언가 일을 찾다 보면 다들 창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업은 정말 누구나 쉽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창업은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돈은 소멸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에서도 삶의 질을 따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돈은 움켜쥐고 있으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나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자산의 가치가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고요. 일을 하면서
삶의 질을 생각한 노동을 찾는다는 것도 은퇴 후에 우리한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잘 간호하거나 돕는 일을 잘하는 재능이 있다면 간병사나 조무사나 노인복지 쪽으로 일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지인은 은퇴 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또는 노인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은퇴 후에 자기 학원을 차리거나 과외를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재능을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 공부방과는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고 공부방의 장점은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공부방을 창업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자본이 필요 없습니다. 이 자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적게 들을 수도 있어요. 자가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한다면 따로 들어갈 돈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열정과 수업 준비를 잘 하시면 그걸로 족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방 창업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내 아이를 키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웠다면 그 노하우를 선생님으로서 발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내가 아이를 키운 게 아쉽게 되었다면 그 아쉬운 점을 보충해서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부방 창업의 장점은 나이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아이가 5살일 때는 저도 5살이 된 것 같았고요. 10살이 됐을 때는 저도 10살만큼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 아이들을 다 성장시킨 경우라면 더 지혜로워지고 여유롭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공부방을 창업하려는 분들의 대부분의 기질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6년 동안 공부방을 계속 해왔고 10년 넘게 공부방을 창업하려는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요. 공부방은 정말로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공부방을 하려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려는 열정이 많다는 겁니다. 공부방을 하면 여러분 자신도 성장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잘 커가는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이에는 느껴보지 못하는 좀 더 아름다운 보람을 아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좋은 선생님으로 성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공부방을 열었을 때 일회원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 꾸준하게 16년 동안 공부방을 하니 공부방이 아이를 키우는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4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일이든 어려운 것이 없는 거는 없죠. 그렇지만 장점을 생각하고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공부방 창업에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공부방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5억, 10억을 모은 것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창업을 나이가 들었다고 겁내시지 마시고 도전해 보셔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